아침에 매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이요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절기상 그런데요. 요즘에요 날씨가 포근해서 진달래 같은 봄꽃이 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철없는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눈이 아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웨이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경제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2단 기사인데요. 주택기금 40조를 끌어다가 청년 내진 마련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기금이 원래는 청년 주택 이런 거 지원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주택 공급 차원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 50만 가구 공공분양 가구당 1억 융자 지원을 추진하겠다. 그리고요 내년에 사업비 1조 원대 책정이다. 이런 내용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남욱 변호사 돼 있죠? 석방되고 한 10시간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요. 자, 겁나서 말을 못했지만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다.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폭로를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남욱 출소 후 첫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요. 이 지분 얘기에 더해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엔 이재명 측에 최소 4억 원 전달했다. 또 다른 얘기도 꺼냈습니다. 지금 폭로 전 언론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자, 소통의 문 6개월 만에 닫은 윤 대통령 그렇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도어 스태핑. 우리말로 좀 풀어서 하면 출근길 약식 회견. 어제부터 일단 중단됐습니다. 자, 고성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 살리기 어려졌다. 이런 설명을 대통령실이 내놨죠. 왜 중단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 MBC 기자 질문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리고 해당 기자 출입 정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종부세 122만 명 과세 고지가 됐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받으셨죠, 이거를요. 근데 이거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그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하다. 일단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1인당 336만 원, 작년보다 337만 원이 줄었다. 자,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 심의 착수했지만 일단 여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야에서 2분 현역 국회의원 자리하셨는데요. 우선요, 가장 첫 자리입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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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명 추가. 그러면은 그 전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같은 모습의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첫 번째 키워드는 한 명 추가입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일면 기사 때 소개했던 내용이죠.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일면에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남욱도 입을 열다.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천화동이 이게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화천대유가 나오고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 자, 이게 누구 건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로 그분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건데요. 어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측 지분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법정에서요. 좀 더 보죠.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자, 그러면은 왜 말을 바꿨는가? 그럼 과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귀국도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얘기를 안 했는가? 그거에 대해 설명이 이래요. 대선도 있고 겁도 났다. 이게 대선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겁이 났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을 못했다.
이 뜻은 지금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거는요. 법정에서 한 얘기거든요. 법정에서는 거짓을 할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자, 이재명 대표 쪽 인사로 정진상, 김용 콕 집어서 지목을 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지분 얘기에 더해서 지방선거 당시 자금 4억 이상 전달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남욱 변호사, 이거 법정에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질문만 주로 받는 정도였고요. 그리고요, 이 천화동인의 주인 그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지났군요. 김만배 씨가 한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 영상이거든요. 두 가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자, 우리 법정에서 밝힌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필두일주 누군가요? 자, 예.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없어요. 그분은 제 건데 왜 천화동인와는 제 거라고. 왜냐면 자, 그래서 이게 김만배 씨는 본인 거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그렇게 쭉 왔어요. 그리고 다른 관련된 인물들이 별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뤄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거 가지고 그동안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뭔가 조금씩 가닥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우선 조대진 변호사. 일단 진술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남욱 변호사가 그 기존의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예. 때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언급을 되게 삼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취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네, 잘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모르겠다. 겁니까?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좀 감추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꿨다라기보다는 소상히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이제 같아요. 원래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금 관련된 뭐 김만배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분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돼서 그 조항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삭제되는 그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예. 그 지분에 이재명 지사 측에 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아주 하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언급이 본인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지만 예. 이제야 말하게 된다라는 태도로 봤을 때 태도가 바뀐 것이지 처음부터 몰랐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얘기가 앞서서도 남욱 변호사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만나서 질문 받는데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법정에서 얘기했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일부러 법정을 선택한 건가요? 여기서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단 뭐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도 뭐 증거 능력을 뭐 이제 예. 인정을 받지만 제일 우선되는 것은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그 증거 능력이 확실하거든요. 판사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그렇죠. 뜻입니까? 그 진정성에 관련돼서 가장 큰 부분이 되고 예. 양형 참작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진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그런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정의 진술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뭐 위증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고 솔직하게 말하겠다라는 거는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 나에 관련된 부분도 다 좀 양형 참작 사유로 봐달라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냥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법정 진술한 측면에서 좀 간단해 보이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기사 하나 있는데요. 뭐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 남욱 변호사가 진술했던 내용인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 상황을 설명을 했다 그래요. 일식집에서 9천만 원 건넸다. 유동규 받자마자 다른 방에 주고 와.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여러 가지 금액이 나오는데 앞서서 봤던 기사는 뭐 지방선거 당시 뭐 2014년 얘기하면서 4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9천만 원 또 별도의 돈으로 또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다.
합해 보면. 근데 그 중에 일부 한 9천만 원 돈인데 유동규 받자마자 다른 방에 주고 갔다. 그러면서 높은 분들, 형님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 김용에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진술을 또 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뭐 여야 어제 뭐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치열하게 서로들을 겨냥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도 담았습니다. 보시죠.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입니다. 50억 클럭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앞서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습니다. 이재명 탈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이 검찰 쪽의 이제 수사 내용과 민주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박했죠. 그리고 뭐 조작, 거짓, 뭐 민주당은 계속 그런 내용을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씩 얘기를 뭔가 하고 있죠. 이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무슨 표명 좀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야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다음 기사 있습니다. 자, 비명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 지도부나 뭐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일각이라고 표현되거나 또는 비명계라고 표현되거나 이렇게 씁니다. 언론에서는. 정진상, 김용 당직 정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얘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일단 한 명은 기소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조홍천 의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명할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뭐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좀 담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 본인들의 결단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것의 당원 당규상의 결정체가 당원 80조예요.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기소가 됐으니까요. 당원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고위원이라든가 당 지도부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직 정지 문제까지 좀 얘기를 좀 꺼냈군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김승원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뭐 일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항에 대한 설명과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이 됐고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계획이나 어떤 논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우선 지금 이제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와 그 근거가 되는 남욱이라든가 유동규 씨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저희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선 남욱 씨가 작년에 직접 작성했던 화천대유 관련된 그 수익 배분도라든가 그다음에 정영학 씨가 수년간 김만배 남욱 사이에 대화를 녹음했던 녹취록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사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른 진술 또 다른 수사 팀에 의해서 이 기소된 것이 과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가? 그 기존에 나왔던 어떤 기록과 녹취 내용과 지금의 최근에 나온 진술이 충돌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수차례 이것은 정치 탄압 수사고 정적 제고를 위한 수사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원 80조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원 80조의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예. 또 사망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예. 정치 탄압 수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 정진상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에 판단해야 될 그럴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는가. 지금은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지만 기소까지 된 상태고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일단 구속만 된 상태고요. 뭐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할 수 네, 있다. 하나에 이 뜻입니까? 연관된 수사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판단을 그럼 해야 향후에 될것 당무위원회를 여러 명을 동시에 심사하고 논의해 보겠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그럴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제가 앞서서 먼저 했던 질문에는 답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유감 표명이나 사항 설명을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혔고요. 예. 지금 뭐 계속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그 의견을 표명하면서 예. 요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수사, 야당 정적 수사로 개념 규정을 짓고 예.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더 추가적인 의견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일각에서 얘기하는 유감 표명이나 이거는 없거나 아직은 시기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원 의원께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뭐 여러 분이 계시지만 이제 가깝다고 인정을 받는 의원분의 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법률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요 윤두현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유감 표명 뭐 등등등 포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우리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라든지 이 보면은 과거부터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짙은 의구심이 가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바뀌어서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수사는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지금은 수사팀이 바뀌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 남욱 씨의 입장 변경도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과거 이렇게 이 정치 관련 범죄가 있었을 때 충분히 있었던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꼭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 안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선도 있고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 못했다. 이게 약간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여야 간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라든지 남욱 씨의 이 법정 진술 정언이 보는 거에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유감 표명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국민 민심을 생각해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 정치인은 법적 책임만 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어찌됐든 간 최측근이 구속되고 그리고 당이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정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빌미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표명, 유감 표명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우 의원님.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씨의 예전 대화를 보면 이재명은 정말 공산당처럼 공공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런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이다. 남욱 씨가 이재명 시장 씨알도 안 먹히더라. 10년간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뭐 때문에 싸우냐 하면 김만배 씨는 신세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50억 클럽 되게 검찰 출신 분들이 도와줬다라고 해서 50억을 줄 7, 8명이 있다. 남욱 씨, 정영학 씨도 우리도 신세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50억씩 줘야 된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17명, 18명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비용 수익 배분 갖고 김만배, 남욱 씨가 계속 서로 대화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그런 수사가 제대로 진실규명을 안 가고 예. 계속 이제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로 예. 이어지니 그거에 대한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이 아직은 좀 어색하고 시기상조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 법정에 출석해서 뭐 진술을 여러 가지 내용을 했어요. 앞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몇 가지 내용들, 뭐 지방선거 내용도 이런 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뭐 이제 신문에서 기사들은요,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관련된 내용도 좀 진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뭐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하는 진술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의 수사도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뭐 언론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요. 어제 많은 얘기들 꺼내놨거든요.